그러면 이제 조금 많이들 오신 것 같아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뭐 예전에 얘기는 했던 얘기긴 하지만 좀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좀 그래요. 자,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수호천사 최면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여러 가지 올리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저도 처음부터 그런 거 올렸던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약간 무의식에 대한 강의 형식의 영상을 많이 올려서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걸 올리게 된 계기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나만 듣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을 나만 듣기가 이거 너무 아까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좀 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동의를 구해서 영상을 올린 게 반응이 너무 조금 정말 폭발적인, 소위 말해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고, 또 그래서 계속 메시지는 수시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다가 보니까 약간 채널 성격이 이제 완전히 좀 이쪽으로 좀 온 느낌이 좀 있어서 있는데, 문제는 뭐 제 상담실 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의 상담실은 굉장히 그 서울 변두리에 굉장히 쓰러져가는 건물에 누추한 상담실에서 저 혼자서 굉장히 그냥 상담을 하는 굉장히 작은 상담실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좀 뭔가 좀 노출된 게 얼마 안 되죠. 한 재작년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상담은 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상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막 너무나 이제 기대와 환상이 너무 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점점 좀 부담이 되네요.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체면한 지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한 22년째 되네요. 체면 상담은 22년째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체면이라는 것을 실제로 접하는 게 아니고 TV나 영화에서 이렇게 접하고 알고 있잖아요. TV나 영화에서. 이런 선입관이 너무나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막 어딘가 막 쑥 들어가가지고 뭔가 신비롭고 특별한 체험하는 막 영화를 보고 막 어디 막 무슨 신비로운 세상에 갔다 오고 뭐 이런 느낌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모습밖에 안 봤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신비로운 표정으로 막 이렇게 막 편안하게 얘기하고 막 그죠? 실제로 그런 체험담을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체면을 경험하신 분들은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막 나른한 상태에서 막 졸린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 졸린 듯이. 뭐가 이거 보이고요. 어디 온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죠? 신체가 이완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적으로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적으로는 뭐지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는 건가? 이게 지금 체면인 건가? 내가 이걸 말해도 되나? 이게 지금 내가 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무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가 의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것도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 되잖아. 이거 어떡하지? 대답을 해야겠네.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러는 실랑이를 겪으면서 온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죠. 이 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이제 내 안에 최면 상태라는 분명히 느껴지는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자기 상태는 그냥 지금 깨어있는 상태 같은 거죠. 물론 이제 그 TV나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채널에 올리는 이러한 영상들은 굉장히 좀 깊은 최면 상태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체면은 상담을 하는 차원에서 누구라도 저를 찾아오시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최면의 입구까지 제가
데려다 줄 수는 있는 거죠. 입구까지는. 이제 그 입구에서 용기 있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문만 살짝 들여다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체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최면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튕겨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튕겨나가는 분들. 최면 상담의 묘미는 그런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최면 상담의 묘미는 이런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전문가도 내 무의식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무의식에 직접 모르고 반응과 대답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상담의 진짜 묘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무의식 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무의식 속의 상태를 저에게 이야기해주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렇죠? 제가 독심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야기해주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무의식의 상태를 저에게 전달해주는 중간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의식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긴 쉽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식이라는 존재는 정말 최면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저리를 치죠. 진저리를 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 꼭 설명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 의식이라는 존재가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끼는 차가 하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끼는 차가 너무나 아끼는 차가 있고 내가 늘 핸들 잡고 다니는 심지어는 비싸고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 핸들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내가 조수석에 앉게 된 겁니다. 내 차인데 이게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물론 믿었으니까 내 차의 핸들을 넘겼겠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 조수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운전 연습을 시키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다치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있는 느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좀 살살 가요. 차온다. 아이고 사고 나려고 작정했어요. 정말 왜 저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거의 100이면 100. 그죠? 물론 믿었으니까 그 내 차의 핸들을 넘겼겠죠. 그런데 또 아무리 믿었다고 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이 끊임없이 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왜 그러겠어요? 자, 바로 의식은 이렇게 끊임없이 중얼중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식이 느껴질 거예요. 가만 지금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겠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는 게 맞아? 이게 지금 내가 최면 걸려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상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나 최면 안 걸리나 본데? 이러고 있는 내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면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느낌을 느끼는 초반에 의식이 순순히 그 핸들을 넘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저에게 핸들을 뺏어서 다시 의식에게 넘겨주는 거죠. 나 최면 같은 안 걸리나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최면 아니야. 나 안 걸리는 것 같아. 포기해버리는 거죠. 대부분 이때 실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의식의 목소리가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이 중얼대는 이 목소리가 늘 평소에 여기서는 내 목소리 그대로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게 되죠. 맞아. 이건 내가 무의식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의식의 소리야. 나 최면 안 걸리는 것 같아. 에휴, 또 오늘 또 1시간 공치고 가겠네. 그냥 내가 핸들 잡고 가야지 뭐. 이러면서 저한테서 핸들을 의식에 넘겨주게 돼버리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막 의식과 무의식이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이걸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생각을 이겨내고 본인의 그 의식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이겨내고
좀 더 이렇게 무의식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제 넘어가 버리죠. 이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최면을 유도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최면을 유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 아주 깊은 최면에 들어가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굉장히 좀 무미건조하게 최면 안 걸릴 것 같은데 하는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거기서 갈리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 이제 최면이라는 어떤 신비로운 느낌에, 물론 조금 최면이 깊어지면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데 아니 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입구에서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런 영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저를 목소리를 계속 믿고 따라오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무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책 같은 거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낭독하는 거. 이렇게 막 책을 이렇게 막 읽다 보면 처음엔 내가 책을 읽었는데 조금 이렇게 뭐 약간 머리가 좀 멍해지면서, 가만있어 봐,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책을 읽는 거지? 약간 이런 몽롱한 느낌 아주 살짝 느끼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원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제가 캔들을 넘겨준다 이런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찰하는 주체와 객체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들 있잖아요. 생각들. 이 생각이 말이에요. 가만히 느껴보면 내가 이 생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나를 관찰하는 나. 내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 아니, 내가 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내가 좀 위축되어 있네. 내가 또 그걸 보고 또 내가 오해한 건가? 내가 내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뭔가 나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볼 때 말이에요. 물건을 볼 때, 여러분, 내가 내 거울을 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눈을 볼 수 있나요? 내 눈알을 볼 수 있나요? 내 눈이 사물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 눈이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이나 이런 도구 없이 스스로 내 눈이 내 눈알을 볼 수가 있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하면 내 눈이 저 물건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이 생각이 진짜 나라면 우리는 그 생각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눈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나를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명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생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진짜 본질은 소위 말해서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화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진짜 나는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소위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에고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립니다. 우리는 그 에고와 생각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 관찰을 하는 내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생각을 이렇게 보고 생각을 관찰하죠. 이 생각이라는 놈은, 이 의식이라는 놈은, 에고라는 놈은 24시간 중얼대잖아요. 24시간. 이제는 그냥 내가 중얼거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생각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의 본질은 나의 주의의 초점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옮길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게 딱 붙어 있죠. 의식하지 않으면 나와 그 생각이 딱 붙어 있죠. 행동까지 붙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각한 대로 그냥 말로 행동이 튀어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관찰해 보면 나의 감정이 일어나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는 데까지 그 사이사이에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많이들 이제 느끼시는 분도 있네요. 바로 이 관찰하는 내가 진짜인 겁니다. 관찰하는 내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관찰하는 내가 진짜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음성으로 소리내는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냥 나라고 잠시 착각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짜 나라 그렇게 이렇게 폄하할 건 아닙니다. 영성에서 보면 이 진짜 나는 우리의 어떤 영혼이라고 볼 수 있죠.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혼이 저쪽 세계에서는 진짜였지만 이쪽에서 왔을 때는 이 현실 세계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에고라는 존재는 나의 영혼과 이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가이드인 거예요. 가이드. 제가 아까 여러분 그 책에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 바로 이런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진짜 나는 무엇인가. 바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이 굉장히 깨달은 책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런 개념들이 잘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제가 최면의 비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진짜 최면의 비밀이라 그러면 이 계속 이렇게 24시간 중얼대는 이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목소리는 잠시도 조용하지 않아요. 잠시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중얼거리죠. 최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의식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차를 이렇게 직접 운전하는 이런 존재였는데 진짜 나는 거기서 그냥 관찰하고만 있었고 그랬는데 날들어 잠깐 핸들 놓으라고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의식이 굉장히 맑게 들어옵니다. 바로 최면 중에 이 지점에서 그 신랑이와 다툼이 생기고 이걸 그 의식의 소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깊은 최면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그냥 묻혀버리는 분들은 나 최면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의식이 잡고 있던 핸들을 대신 제가 잡아주는 거죠. 대신 잡아두리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 의식이라는 놈이 그 핸들을 쉽게 놓지가 않죠. 쉽게 놓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이 최면 중에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관찰하는 나. 그 예전에 그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에서 나왔던 메시지일 거야 아마. 가장 조용한 소리, 가장 깊은 소리가 내 진짜 목소리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진짜 나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음성의 형태로 말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굉장히 느낌의 형태로 얘기를 하죠. 느낌의 형태로. 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 느낌의 바탕으로 그것이 음성화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깊은 체면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의식이 조금 많이 이렇게 비켜나서 그 진짜 나의 목소리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100%막 이렇게 여기까지가 의식의 무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늘 섞여 있죠. 섞여 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은 너 이거 네 목소리 아니야. 이거 네 목소리 아니야. 이거 의식의 소리야.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런 의심이 끊임없이 듭니다. 그 제 직전 영상에 그분도 계속 말을 하면서도 그런 의심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면이 깊이 들어도 그런 의심은 끊임없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냥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깊은 목소리들이 메시지를 나오기 시작하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그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 이런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죠. 외부 스크린이라는 건 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고 이 스크린에서 뜨는 주위를 내면에 있는 스크린, 뭔가 이렇게 뭔가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상상 속의 스크린, 내 안에 이 스크린의 주위를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의 진짜 나는 이렇게 주위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생각은 그냥 생각대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주위를 그냥 내 안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최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주의를 놓기 힘들어하죠. 주의를 놓기 힘들어하죠. 이 내적인 싸움에서 이거를 자신을 믿고 저를 믿고 끝까지 돌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뭐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너무 감정이 크면, 내적인 감정이 너무 크면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별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도 아주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 나도 모르게 그냥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랄까 너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화산처럼 터져버린 거죠. 의도치 않게 아주 그냥 깊은 내 무의식이 연결돼버리는 이런 케이스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감정의 의거리가 좀 깊고 이거를 직접 직면할 준비가 된 분들은 최면이 좀 잘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억누르고 외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되죠.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건데, 자, 이 원리를 알면 꼭 최면을 통하지 않고도 내 안에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면을 통하지 않고도 이런 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이죠.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물론 명상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명상의 핵심이 생각을 관찰하라, 느낌을 관찰하라, 계속 관찰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관찰하는 내가 진짜니까. 관찰하는 내가 진짜니까. 내 진짜 나를 만나러 간다는 건 관찰한다는 거니까.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거죠. 느낌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위가 지금 여기 내가 뭔가를 관찰하는 내가 있구나.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걸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군가. 이걸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걸 나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아주 깊은 지혜와 평온과 그런 것들을 접촉하는 것. 바로 이게 명상이고,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도와줘서 하는 게 최면이고,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리치맘님, 그래요. 아마 다른 데서 체면 시대만 잘 안 됐다고요. 아마 그분이나 저나 진행하는 기법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개발한 저만의 방법이 있죠. 저는 어디서 배운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독자 개발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죠. 독자 개발한 방법으로. 제 체면 유도도 그렇고 제 상담 그 구성도 그렇고 다 제가 독자 개발한 거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건 다음에 하죠. 이거는 오늘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최면에 대해서 물으셨으니까 그 최면이라는 게 이런 선입관 때문이다. 최면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뭔가 이제 마술처럼 막 이렇게 막 어디 딴 세상의 의식을 확 데려다 놓고 막 분명히 어딘가 쑥 빠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는 막 실랑이 속에서 이걸 이겨내고 이걸 뚫고 가는 게 최면이더라. 이걸 좀 말씀해 주고 싶었고, 이 뚫고 가서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그 나를 관찰하는 진짜 나, 참나, 그 존재를 조금이라도, 완전히는 어렵죠. 조금이라도 하는 거고,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이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